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김미나 밀착관리반 대표 강사 김미나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6일 시험을 앞두고 5급 청취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올지 같이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같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회사 관련 문제가 매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대화 속에 나오는 이 주요 단어들이 또 빠짐없이 나오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 번 읽으시면서 여러분 걸 만드신다면 아마 충분히 시험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자의 말부터 볼까요? 今天给你们安排的那个任务怎么样了? 오늘 내가 자네들에게 안배한 那个任务 하면 임무가 되겠죠. 그 임무는 怎么样了? 어떻게 되었나? 라고 묻자 남자가 얘기합니다. 我们已经围绕这个项目. 자, 이 围绕 꼭 기억해 두세요. 웨이라오의 이 웨이자는 애워쌀 위자죠. 주위할 때 웨이어. 그 다음에 라오는요. 휘감다, 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혹시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있지 않을까요? 앞에 만약에 불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죠? 열나다 할 때, 파셔 할 때 그 샤오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만약에 물이 있다면요. 찌아오, 물 뿌리다 할 때 찌아오가 되겠죠. 얘도 그 물 주는 그림이 그림 작문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찌아오 쉐이도 충분히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바로 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이제 실을 보관하실 때 실을 길게 이렇게 보관하시나요? 그렇지 않고 이 실망 같은 데다가 이렇게 후루루 이렇게 감아가지고 보관하시잖아요. 바로 이 라오자가 이렇게 에워싸다, 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라오 하면 바로 에워싸다라는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웨이라오. 다시 한번 웨이라오. 제가 왜 꼭 기억하시라고 했냐면 최근 쓰기 시험에 단어 5개 가지고 작문하기에 이 단어가 나왔거든요. 대박이죠. 그래서 무엇을 에워싸는지에 대한 주제가 뒤에 나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围绕环境问题 환경 문제를 에워싸고서 해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주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는 볼까요? 저희는 이미 围绕这个项目가 나왔는데요.项目는 물론 이 도금에 보면 항목인데 바로 프로젝트라고 할 때 바로 이项目를 씁니다. 항목은 바로 프로젝트예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에워싸고서 다음 制定了一个详细的计划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또 너무너무 중요한 호응 구조가 나왔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制定计划입니다. 한번 우선 도금 한번 해볼게요. 읽어볼게요. 制定计划 시작. 制定计划 바로 계획을 세우다, 설정하다 할 때 쓰이는 호응이 되겠어요. 制定计划 아시겠죠? 제 그 계획을 세우다. 이 밖에도 이 制定이 함께 많이 만나는 목적어인데 바로 목표입니다. 制定目标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세우다 할 때도 制定目标 쓰기에서도 좋아하고요. 독해에서도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호응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보죠. 저희는 이미 이 프로젝트를 에워싸고서 뭘 제정하고 만들었대요? 하나의 详细的 상세하고 자세한 计划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안 좋은 일이 나오려나 봐요. 왜냐하면 딴이 있으니까. 资金方面, 资金 무엇이죠? 자금이죠. 资金方面, 자금 방면에 있어서 遇到了困难,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좀 자금이 문제가 되네요. 라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资金问题,我向总裁汇报 하겠습니다. 자, 이 자금 문제는 제가 向 하면 대상이 나오겠죠? 종차이신데요. 종차이 자이자도 누구랑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바로 짜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자, 우선 얘가 자이나 자이라는 소리를 담당하고요. 그냥 그 안쪽에 만약에 자, 우리가 차라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 술의 거자거든요. 얘가 들어간다면 얘는 바로 씻다 제자예요. 그 왜 적재 용량 할 때 그때 그 실을 제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수레 같은 거에다가 짐을 실어 나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있는 수레 거자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의미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래로 다운받다, 시아자 이러면 컴퓨터상에서 다운받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만약에 기록하다라는 찌어가 쓴다면 찌자, 기록하다가 되겠죠. 성조가 좀 차이가 나는 거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시아자, 시아를 만나면 사성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찌자, 기재, 기록할 때는 삼성으로 있습니다. 찌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볼 텐데 지금 단어는 이거랑 좀 다르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있나요? 이프, 바로 옷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 안에는 이
옷의가 들어있는데 이런 옷이 처음부터 옷감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옷이 처음부터 옷이 되나요? 그게 아니고 좀 이제 극단적으로 좀 그려보자면 당연히 이렇게 잘라서 옷 만든 사람 없겠지만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옷감을 잘라가지고 옷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서 잘 바로 자를 제자입니다. 자를 제자. 그래서 앞에 총을 나타내는 종, 즉 총결하고 모으다 했죠? 그래서 종사하면 총재 총수가 되는 것이 총재 총수. 그다음 만약 여기에다가 직원할 때 위엔을 쓰게 되면 자위엔 누굽니까? 바로 무엇하는 겁니까? 감원하다, 직원을 자르다 할 때는 자위엔이 되는 거죠. 자, 총재 총수는 종차이, 한 번 더 종차이. 그 다음에 감원할 때는 자위엔. 이따가 이런 회사 관련 용어들 함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작은 문제는 제가 샹 종차이 누구에게? 회장님에게, 회장님께 뭐 할 테니 회报. 报告할 때 그报죠. 보고와 관리다. 네, 종합해서 보고하다. 이게 바로 汇报예요. 보고를 할 테니 당신들은 抓紧时间, 抓하면 잡다고요. 진이요. 꽉 꼭 끼다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꽉 잡는 거. 이게 바로 抓紧입니다. 그럼 시간을 꽉 잡다는 얘기는 시간을 다그쳐. 즉 빨리, 속히 라는 뜻이죠. 抓紧时间, 시간을 다그쳐. 즉 빨리. 咨询 하면 자문하다, 알아보다. 즉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문가에게 한번 빨리 한번 알아봐라, 상담받아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好的, 알겠습니다. 您放心吧, 안심하십시오. 저희들은 会뭐 할 겁니다. 全力, 전력으로서, 전력이죠. 이인 써있자. 付 하겠습니다. 이 付는 이렇게 몸을 바치다, 아니면 이렇게 돌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하다라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읽어볼까요? 全力以赴 시작. 全力以赴 다시 한번 全力以赴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쨌거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女的 남자는 让男的 남자로 하여금 抓紧时间 자, 이 시간을 다그쳐서 做什么 무엇을 하게 시켰느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듣기 전에는 누가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누가 누구에게 문제를 토로했는지 아니면 누가 누구에게 뭘 시켰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 들으실 때 이제 청취 내용을 들으실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겠어요? 그래서 남녀간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남, 여 써놓고 남자한테 들렸던 소리들을 예를 들면 뭐 작은 문제라든지 쯔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계획 같은 거 세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단히 메모해 두시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내가 회장님께 보고하겠다. 그다음에 뭐 전문가에게 알려라. 이렇게 간단히 메모를 해주신다면 뭐 남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여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할 때 바로바로 아까 소리가 여기 있었는데 라고 캐치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접근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우선 보기를 보고 오도록 할게요. 咨询专家意见. 바로 이게 정답이네요. 그쵸? 아까 여자가 맨 마지막에 작은 문제는 내가 회장님께 알릴 테니 자네들은 빨리 抓紧时间 시간을 다그쳐서 咨询해봐라, 물어봐라, 전문가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봐라 해서 정답은 A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보세요. 购买商业保险. 购买는 구매하다고요. 우리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가입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런 것도 상품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보험에 빨리 가입해라 라고 한국어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바오시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해라 되어 있고요.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跟总裁商量. 자, 누구와? 회장님과 뭐 해라? 商量. 자, 회장님과 상의하겠다는 건 누구였어요? 여자가 아까 회장님과 상의하겠다. 아까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록해 주신다면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여자가 할 거예요.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D, D高 높여라.員工 직원들의 따위, 대우를 높여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접근법인데요. 첫 번째는요. 간단하게 남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한 메시지를 이렇게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기호들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써놓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써놨거든요. 한자를 아시는 한자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난 병음밖에 모르겠다면 병음이라도 써놓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만의 메시지를 남겨두셨다가 체크하는 방법이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나오는 애가 정답이다라는 것 쪽으로 여러분들이 기울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느낌 자체가 보세요. 전문가 의견,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그 다음에 회장님과 상의, 그 다음 마지막은 직원 대우 올리기.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요? A1, A2, A3, A4 자, 이런 느낌인가요? 그게 아니죠. 정말 A, B, C, D. 그러니까 제 말은
좋다, 조금 좋다, 아주 좋다,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들이 A, B, C, D에 이렇게 보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오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일치하는 것 쪽에다 체크를 해두시고요. 아예 소리가 안 들렸던 것은 정답이 아니겠구나라고 체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소리가 나온 것 중에서 남녀를 확인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자, 이렇게 청취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방법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 관련 문제에서 봤는데요. 그럼 회사 관련 주요 어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또 정리하고 싶잖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치엔 허통인데요. 치엔이 바로 사인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허통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치엔 허통하면 계약서에 서명하다가 되겠어요. 여기 빠졌는데 계약서에 서명하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후저 공청인데요. 공청은요. 도금에 보면 공정입니다. 우리한테 공정은 사실 그렇게 썩 굉장히 긍정적이야 이런 메시지로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동북공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북공정. 이제 중국 역사에다 이제 우리 옛날 그 이쪽 역사까지 이렇게 넣겠다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 이 공정은요 바로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동북 프로젝트. 중국에서도 이제 희망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황공청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게 어려운 지역 사람들과 아이들과 그다음에 잘 사는 도시 지역 사람들께 연계시켜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럴 때도 시황공청을 씁니다. 어쨌거나 공청은 무엇이다? 프로젝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청 다시 한번. 공청, 네, 이게 프로젝트이고 프로젝트 어떤 일을 맡다라고 할 때 후저를 쓰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후저 공청, 바로 프로젝트를 맡다. 청취는 눈으로 본다고 해서 공부 다 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에 이제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많이 읽으시고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소리가 이제 딱 들렸을 때 ABCD 가운데 이 단어랑 소리가 일치하는 것이지 라고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읽으시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청취 실력을 쑥쑥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得到批准. 이批准은요.批评의 피자죠.批评이 뭐죠, 여러분? 비평할 때. 그죠? 피죠. 그 다음에 저 준자는 여기다 쓸게요. 준자는요. 준비할 때 준자죠. 그러면 도금에서 한번 써볼까요? 비준이죠. 비준이라는 거는 허가, 허락입니다. 그래서 得到批准은 승인을 얻다, 허가를 받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分析数据인데요. 수는 수字, 숫자고요. 쥐는 끈쥐, 근거예요. 숫자적 근거, 바로 데이터, 수치, 통계 이런 거를 바로 수주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많이 分析, 분석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다 할 때는 分析数据라고 하죠. 읽어보죠. 시작. 分析数据. 네. 자, 다음은 录取职位나왔습니다. 职位는 직원이고요. 저 앞에 있는 录取는 바로 직원을 채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录取에도 우리 이번에 직원을 한 5명 쓰기로 했어 라고 우리도 쓰다라고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쓸 용자 씁니다. 그래서 录用职员 역시나 직원을 채우다 되겠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录用职员 다시 한번 录用职员 자, 그 다음 직원을 채용했다면 감원시키기도 하죠. 아까 전에 저 자이자는 자를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에 옷의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자유위엔 하면 감원하다, 직원을 자르다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유위엔, 한 번 더. 자유위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만두겠어, 건들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직하다라는 辞职 쓰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辞职 다시 한번 辞职 예, 이렇게 하면 사직하다이고요. 사직서를 준비하고 내다 할 때는 요거 신을 쓰시면 돼요. 辞职신 그러면 이제 사직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토이쇼인데요. 이 토이쇼의 토이는 물러설 태자고 그 다음에 쇼는 쇼시, 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일을 막 하시다가 그 일에서 물러나서 쉬시는 거, 바로 은퇴하다 할 때 바로 이 토이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사 관련 어휘까지 같이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일상생활인데요. 그 중에서도 쇼핑 관련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내는지 그런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같이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남자의 말부터 함께 보도록 할까요? 这件丝绸衬衫在打折. 자, 우선 맨 끝에 있는 이 打折는 무슨 뜻입니까? 할인하다, 세일하다 라는 기본적인 사극부터 우리가 배운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衬衫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衬衫은 무엇입니까? 바로 셔츠나 블라우스를 衬衫이라고 하죠. 그러면 丝绸는요? 丝绸는요, 시리즈 몇 개예요? 하나, 두 개,
세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 공단. 공단 너무 촌스러운 말이죠. 자, 그래서 실크가 되겠어요. 실크. 그래서 만약에 스저지루 하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실크로드가 되겠죠. 실크로드. 자, 그래서 이 실크 블라우스는 이 되겠죠. 이 실크 블라우스 在打折 할인 중입니다. 别犹豫了 뭐 하지 마세요. 犹豫 하면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라는 뜻이에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왠지 직원 같아. 그죠? 저 계속 볼게요. 喜欢的话 좋은 말이다. 아직도 이런 분 없겠죠. 的话는 如果와 함께 만약 뭐뭐라면이었죠. 그래서 만약 좋아하신다면 바로 구매하십시오인데 지난 7월인가 8월달 우리 5급 기출 독해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접속사를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빈칸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맨 끝에 빈칸 여기 심표 앞쪽에 더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더화를 보고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보기 가운데 접속사를 찾아라 였어요. 그 가운데 정답이 뭐였냐면 바로 假如였습니다. 假如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假如 아마 다들 如果 혹은 要是이 정도밖에 모르실 텐데 假如 역시나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그 如果 마찬가지로 가설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假如가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어서 좋아하신다면 바로 사시죠.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여자가 款式倒是很时髦. 자, 이 款式 하면 바로 스타일이란 뜻이에요. 款式. 그 옷 보니까 옷 스타일 있잖아요. 스타일은 뭐 오히려 오히려 是一다 아주 时髦한 건 하네요. 이 时髦는 바로 세련되다. 원래 이제 유행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얘기할 때 스타일은 굉장히 유행하는 거네요. 좀 뭔가 말이 좀 촌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행하다 아니고 굉장히 세련됐네요 할 때 时髦 쓰시면 돼요. 요 밑에 보시면 털 모자 보이시죠? 얘가 이제 소리를 담당합니다. 时髦 아시겠죠? 굉장히 세련되긴 했어요. 하지만 색깔이 좀 어둡다죠? 색깔이 좀 어둡네요. 有别的颜色吗? 다른 색깔이 있나요? 라고 지금 색깔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女的觉得那件衬衫怎么样? 여자 생각에 그 셔츠는 저 블라우스는 어땠느냐입니다. 자, 이것도 듣다가 어떤 메모가 좀 필요하겠죠. 이런 남자 같으면 남자 써놓고 여자 써놓고 어떤 메모를 해놓겠나요? 그죠? 할인. 그 다음에 주저 마라, 사라 뭐 이런 거 써놓겠죠.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요. 세련됨, 그 다음에 어두움, 그 다음에 색 뭐 이런 거. 세 가지의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여자는 그 셔츠가 어떠냐 여기 뜨니까 어떻냐고 여겼으니까 두 가지 时髦 아니면 안 요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기 颜色太亮 이런 량이 나왔나요? 안이 나왔나요? 안이 나왔죠. 이 량자는 바로 무엇이에요? 밝다는 뜻이죠. 누구의 딱 반대말이겠습니까? 안, 어둡다의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设计宽松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까 안 나오면 틀린다 그랬죠.宽松하면 이렇게 이게 헐렁하다, 크다 라는 뜻이죠.宽도 넓다잖아요. 그렇죠? 宽松이죠. 宽松. 그래서 좀 이렇게 디자인이 좀 이렇게 크게 나왔네요. 품이 크네요.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价钱 돈 얘기 역시 안 나왔습니다. 돈이 합리적이다. 정답은 그래서 款式가 나왔죠. 款式. 그래서 이거 정답이 되는 거예요. 款式 하면 아까 스타일이 时尚하다. 时尚. 时尚은 바로 세련되다인데요. 이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싶었던 거는 时髦로 안 나오고 时尚이 나왔기 때문인데 혹시 이제 찍으신 친구가 있다면 款式도 있지만 时란 단어가 또 일치하니까 그렇게 다 고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막 혹시 이거 아닐까 이렇게 찍는 애매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시험에 나오는 일상생활, 특히 쇼핑과 관련한 어휘들을 미리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면 매원티 문제 없지 않을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쇼핑 관련 어휘들. 방금 전에 본문에서는 时髦가 나왔습니다. 바로 세련되다, 유행하다, 유행이다 라는 뜻인데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약간 세련된 이런 느낌이 또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의어가 무엇이었죠? 바로 时尚이죠. 时尚. 그리고 또 하나 더 정말 유행을 쓴다면 뭐가 있어요? 流行, 流行 써도 되는 거죠. 그쵸? 세 개가 모두 동의어이므로 꼭 같이 묶음지어서 암기하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时髦 시작. 时髦 한 번 더. 时髦 두 번째는 时尚 다시 한번. 时尚 마지막은
流行. 다시 한번 流行.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쇼핑 관련해서 많이 나오느냐. 당연히 사이즈,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주세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尺寸 사이즈에 대해서 물어볼 테고 제가 중국제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이제 사이즈가 뭐 S, L, M, 뭐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스몰 사이즈 주세요. 아니면 66, 77, 88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5를 얘기하지 않았네요. 5를 제가 입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입는 사이즈도 나왔나 봐요. 자, 어쨌거나 이 사이즈의 구분법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은요. 그렇게 그냥 영어로 쓴대요. S, M, L. 그 다음에 호, 치수를 나타내는 하오를 쓰면 된대요. 그래서 S, M, 하오, L, 하오인데 이제 약간 중국어 발음에 영어 발음 좀 또 재밌는 것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M, 하오 이렇게 M 이렇게 읽더라고요. M, 하오. 어쨌거나 영어를 이제 그대로 씁니다. 하오를 쓰고요. 이게 치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款式. 아까 제가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죠? 款式. 물론 저 관을 또 딴 데서 보셨을 거야. 나는 저 관을 뭐라고 배웠는데? 돈이라고 배웠는데? 이런 친구들 있죠. 그래요. 이 관자는 돈이기도 해서 막 돈을 지불하다 할 때 뭐 써요, 여러분? 付款을 쓰잖아요. 付款. 그 다음에 돈을 뽑다 그러면은 取款. 그 다음에 돈을 저금할 때는 存款. 이렇게 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관자가 또 이렇게 스타일 단위로도 쓰기도 합니다. 둘 다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시엔니엔인데요. 시엔니엔자는 이게 선명하며 이엔이 고울 염자입니다. 곱다란 느낌을 또 한자가 충분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난 정말 고운 한자야. 왜냐하면 왼쪽에 뭐가 있냐면 丰富가 있고요. 풍부하다. 오른쪽에 옌서, 색이 있죠. 색깔이. 옛날에는 요새야 뭐 색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색을 어디선가 갖고 온다는 거는 염료 없고 이런 거는 되게 좀 힘든 일이었잖아요. 또 얼굴에 묻히는 것들은. 그죠? 그래서 이 시엔닌이 옛날에 곱고 예쁘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고울 염자. 근데 요새는 또 색을 또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튄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니더링, 딸, 특히 넥타이 이야기. 오늘 참가하는 곳이 정시한 곳이다. 그죠? 정식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차려 입어야 되는 그런 곳이다. 이제 너의 그 링따이가太显眼了. 너무 튀는구나. 아니면 先 빼고 그냥 眼만 써도 괜찮아요. 你的领带太艳了. 넥타이 너무 튀는구나. 换别的吧. 다른 걸로 한번 바꿔매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부수. 그냥 화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소박한 그런 느낌을 부수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 쇼핑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바로 우회 혜택, 우대 활동인데요. 어떻게 읽냐면优惠活动이라고 있어요. 이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优惠活动. 다시 한번. 优惠活动이고요. 그럼 우대 활동 혹은 우대 혜택이 있다 혹은 한다 이럴 때는요. 동사는 보통 搞를 씁니다. 搞. 삼성으로 읽죠. 搞. 그래서 搞优惠活动하면은 우대 활동,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 두 번째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쇼핑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 그 중요한 단어들 정리해 드렸으니까 잘 여러분 메모장에 기록했다가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이제 쭉 훑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푸실 때 포인트도 말씀드렸죠. 그냥 마냥 뭐지 이렇게 듣고만 있지 마시고 남녀의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안 나온 것은 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은 지워가는 소거법을 사용하면서 들으신다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잘 마무리하고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성적으로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짜이찐!